오늘 아빠 집에 오다 보니까 음, 동학사에 벚꽃이 많이 펴서 음, 차들이 엄청이 밀리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벚꽃 필 때 되면은 뭐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 뭐 각설이들 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좀 뭐 되게 시끌벅적하고 그러거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냥 축제 없이 지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전 나가려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요즘은 나는 잘 안 나가. 근데 하여튼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폈으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뭐 코로나나 뭐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울어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꽃 핀 거 보고 구경하고 사람들 마음도 좀 활짝 펴서 좀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겠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방이 전부 다 꽃이 핀 거 뭐 이런 거 구경하고 살거든. 근데 그 꽃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 나도 이제 그 좀 시상에 젖고 그 옛날에 읍줄이던 어떤 시조라든가 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해보면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하려면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너도 생각나지? 또 그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헤어진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지 만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시조. 그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 이 두 시조 중에 소재가 뭐가 들어가 있어? 백꽃이 들어가 있잖아. 이화의 월백하고 백꽃이 하얗게 쫙 펴있는데 그 달빛이 쭉 내려찌고 뭐 이러는 거. 은하니 삼경인지 은하수는 한밤중을 이렇게 지낸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고, 두 번째 시주는 백꽃이 비바람에 이렇게 흩날릴 적에, 흩날린다는 건 뭐야? 그 시상이 뭔가 그 이별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같으잖아. 그게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고운님과 이별을 하는데 그때 백꽃이 비바람에 막 이렇게 쫙 떨어지는 어떤 그런 풍경을 시조에다 담은 건데, 하여튼 백꽃이 내가 생각해보면 유명한 것 같아. 우리나라 뭐 백꽃을 상징하는 그 글자대로 대학교도 있잖아. 근데 그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당나라 현종 때, 당나라 현종이 뭐 당나라 6대 임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인이었었는데,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이때가 문화가 엄청이 발전돼 가지고 문학이 가장 발전한 때가 당나라 뭐 이때거든. 했는데 그 일명 얘기하면 뭐 백낙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쓴 이제 그 시를 한 대목을 고등학교 다닐 적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들려줘가지고 참 그 시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뺏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양귀비라고 너 알지? 이쁜 꽃의 대명사가 양귀비잖아. 너 실제 양귀비는 아마 못 봤을 거야. 나는 한번 봤어. 어디 시골에 가면 양귀비꽃이 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사람하고 해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양귀비꽃을 진짜 봤거든. 참 이뻐. 근데 이제 그 양귀비 그러면은 양귀비 대명사로 나오는 게 누가 있어? 중국의 어떤 미녀 양귀비가 있잖아. 그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나라 현종하고 의 어떤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여잔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적에는 그 당나라 현종이 그 여색에 빠져가지고 정치는 잘못하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래가지고 막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웠거든.
대부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면 그렇게 배우는데, 근데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라 그런가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남녀의 그 절절한 사랑으로서 노래를 했어. 그 시의 이름이 장한가야.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 장안의 한설인 노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장한가. 근데 이제 그 대목을 이렇게 쭉 읽어 내리다 보면은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하고 가까이 하다가 정사를 잘 못 보고 해가지고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당나라 현종이 이제 피신을 가는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그 신하들이 한탄을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저 여인네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양귀비를 막 몰아세우는 거야. 결국은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저 여자를 처형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도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신하들이 막 여기저기서 저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그 처형하는 걸로 동의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처형 장면을 묘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망나니들이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면 칼 가지고 뭐 이렇게 칼춤을 추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이제 그 양귀비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제 죽음을 앞뒀어. 그랬는데 그 얼굴을 봤더니 이제 오경정망 눈안간인데 이와일지 춘대우라. 그 옷같이 고운 얼굴인데, 천하 미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 이쁜 얼굴인데 시름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모습이 마치 백꽃 한 가지가 봄비에 촉촉이 젖어 내리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참 표현을 잘했다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시상이 어떤가 해가지고 백꽃 피는 데 가가지고 한번 나도 비 오는 날 가서 봄비가 흘러내리는 걸 한번 본다고 해갖고 찾아가 봤던 데가 있거든. 공주에서 저기 유구 가는 데가 뭐 통천포라고 있는데, 통천포 옆에 보면은 야산 하나가 배밭이야. 그래 하여튼간 백꽃 필 때 비 오는 날 가서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상을 감상을 한다고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제 나는 죽어가는데 이승에서 못다 이룬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연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은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은 장생전이라고 하는 데서 만나는데, 우리도 그때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어떻게든지 사랑의 미래를 나눌 때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면은, 제천 원작 비익조요, 제지원이 열리지라. 요 대목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남겨둔 채 내가 저승으로 간다. 그런데 원을 세우는데 어떤 원을 세우냐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시 하늘에 태어난다면은 비익조가 될 것이고, 땅에 태어난다면은 열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익조 열리지. 비익조라는 새는 어떤 새냐면은, 몸은 하나인데 새는 날개가 2개일 거 아니야. 그런데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암꽃이고 한쪽은 수꽃인 거야. 그러면 뭐야?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지. 또 땅에 태어난다면 열리지가 될 것이다. 열리지는 뭐냐면은, 너도 알을 건데, 나무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솟아 올랐으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갔는데 이어져 있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지 이쪽 가지에서 이쪽으로 나갔는지 모르게 서로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거 열리지라고 그래. 어디 관광지 가보면 열리지라고 이렇게 표정 이정표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 열리지 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원을 세우는 게 뭐냐면 천장지구 유시진이로되 하늘과 땅은 엄칭이 유구하게 오래 가는 것이다. 천지는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차한면면 무절기루다. 그렇지만 우리 둘 간의 어떤 이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이런 한은 면면이 이어져서 끊어질 기약이 없다. 요 대목으로 끝나거든. 장안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결혼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해 줄 일이 있고 뭐가 내가 뭐 그래도 성의껏 뭐래도 좀 한마디 얘기라도 해줘야지 되고 그럴 적에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익연리요. 비익연리. 비익초 연리지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글씨 한 폭씩 써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정적인 시 이런 시들도 봄 되니까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참 가상하지만 그래도 봄 되면은 그런 시상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하늘이 나한테 내린 그래도 은혜인 것 같아요.